이게 참 발표 그 매도 먼저 맞아가고 발표 마지막이라는 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음 주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세월이 유수같이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 2년 참 안 갈 줄 알았더만 어느새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와서 2년 동안 많이 배웠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그 네트워크도 쌓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참 같이 자리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보니까 그 4차 산업 평균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이제 AI, 인공지능 이런 기준으로 발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좀 약간 트렌드 ESG, 그 다음에 DT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은 투더 베이직, 약간 좀 닉발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뭔가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 주제로 좀 선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에서 제가 이제 연구개발 공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연구개발 인력에 적합한 직무 역량 모델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교육 체계까지 수립하는 쪽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칸이 안 맞는 거 IT에 좀 이게 목차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목차는 연구 배경, 그다음에 연구 목적, 범위 절차, 내용, 결론까지 그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인재 개발의 패러다임이 훈련 중심에서 학습 중심,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개인마다 이제 보니까 성과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원인이 뭐냐 보니까 그게 역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수년 전에 저희 회사도 이런 역량 모델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급별로 이런 역량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10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회사의 역량 모델을 보니까 이 역량을 갖추면 정말 우리가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전사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너무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연구개발 공부로서 연구개발 공부에 있는 전문 식물 역량에 대해서만 역량 모델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량만 갖추면 정말 연구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공부에서 연구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직접 역량 모델링을 수행해가지고 역량 모델을 만들어 보고요. 그것을 갖다가 기존 역량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시점에 연구개발 공부에 가장 적합한 역량 모델을 수립을 해보고요. 그 수립된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 전달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성과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 기반의 역량 강화 교육 체계까지 수립하는 것을 본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는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 직무 역량 부분에 한해서만 연구 범위를 설정을 했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교육 체계까지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양 모델링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는 스펜스 앤 스펜스의 기준으로 했고요. 제일 처음에 영양 모델링의 목적과 의미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성과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을 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고성과 집단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성과자에 대한 영양을 추출하기 위한 영양 사전을 갖다가 볼링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확보된 영양 사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BI 행동 사건 면접을 실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고성과자들의 영양을 추출을 해내고요. 그 추출을 한 그걸 가지고 점진적 영양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영양 모델을 확정을 하고 그 기반으로 교육 체계까지 수립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양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의 개념이 1970년도에 1990년도에 스펜스에 의해서 확립이 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영양 활용에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은 고성과자들에게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낸 구체적 행동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정보에 따라서 우수한 성과 창출에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영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영양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구성 요소의 조합 혹은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개인 특성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의 개인의 행동 특성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펜스 앤 스펜스의 영양에 대한 병상 모델, 관형 모델입니다.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은 관찰이 용이하고요. 자기가 있는 특징, 동기 이런 것들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관찰이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갖다가 면접으로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펜스는 이런 영양의 하위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을 영양이라고 하고 이게 성과하고 연결이 된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숨이 찹니다. 영양의 유형입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 역량이 있고요. 관리자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 역량이 있고요. 조직의 전반적인 자본과 능력을 말하는 공통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의 특성을 보면 조직의 변화를 지원해야 되고 상황 대응적이어야 하고 성과의 추측을 맞춰줘야 되는데 역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이 육성미 개발이 가능해야 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특징이 가능해야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육성미 개발이 불가능하고 관찰이 안 되고 측정이 안 되니 이거는 역량의 항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량 모델링이 뭐냐? 역량 모델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직무 혹은 직무군의 결정적인 역량을 주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고 역량 모델링의 결과물을 역량 모델이라고 합니다. 역량 같은 경우에 이제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통적 직무 분석의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역량 모델링은 직무 자체보다는 조직의 전략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직무 분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보면 직무 분석 같은 경우는 일의 세부적인 절차 및 직무 등을 분석하는 거고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역량 모델링이라는 것은 구성과정의 행동 특성을 추출을 하고 이것을 직무 수행 역량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을 역량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연구 내용인데요. 범위는 아까 제가 주장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연구개발의 직무 구성과자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하는 거고요. 범위는 일단 전문 직무 역량에 한정해서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가자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을 했는데 최초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너무 이론적이고 학술적이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전문가 도움 없이 좀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최초에 선발할 때는 팀장들이 고성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팀별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이제 과정평가 결과나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에 기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고성가자들인지 그렇게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팀장이 선발해 준 사람들이 직무별로 해가지고 총 16명이 선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 검증 기준을 가지고 다시 2차 선발을 했는데 16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고성가자라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성가자들의 역량을 면접을 통해서 역량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연구개발 공부하고 그 직무하고 관계되는 역량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기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 사전들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 사전으로부터 연구개발 직무에 집합한 직무 역량 24개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성가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성가자들의 역량을 추출해야 되기 위해서 행동사건 면접을 실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대상자는 고성가자로 선발된 10명이 있거든요. 면접관은 일단 연구개발 본부장이면 팀장 5명, 총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면접 방식은 면접관 5명이 고성가자 개인별로 2시간에서 한 3시간 동안 과거의 성공 사례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평가의 관대성을 배정하기 위해서 해당 팀장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민주관이 있으면 실제로 면접한 분은 5명이 그래서 인터뷰 중에 나타나는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 특성을 아까 그 스텝 3에서 확정한 24개의 역량에 대해서 추출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의 6명의 결과를 취합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많은 항목을 감정적 역량 모델로 구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동사건 면접이 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행동사건 면접은 과거 1, 2년 동안에 실제로 추진했던 어떠한 일 중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거나 또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BI를 행동사건 면접을 고성가자들의 역량을 추출하기 위해서 왜 행동사건 면접을 선택을 했냐? 2가지 이유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면접 타당도하고 시간과 비용이라는 가성비 측면에서 BI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행동 패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 속성이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한 상황에서 재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I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행동사건 면접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50% 이상의 보유를 부담하는 고성가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위 7개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 역량 모델로 1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감정적 역량 모델 7개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제 전 조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4개의 역량 항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항목을 7개 중복적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빈도순으로 정리한 결과가 요 정도고요. 두 번째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는 24개의 영양 항목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12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1차 단순 검증에서 BI 결과 상위 50% 하고 1차 설문조사 상위 50%에서 그 12항목 중에서 10항목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항목은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12항목에 대해서만 2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BI 결과 상위 50%에 해당하는 12개 영양 항목 기준으로 중요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전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에가 7개 영양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중복적으로 선택을 하게 했다면 여기에서는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오전 척도로 점수를 주게 하면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우선순위로 정리한 게 이 표고요. 그래서 BI를 통해서 우선가자의 역량을 도출한 그 우선순위 결과, 그 다음에 1차 설문조사 결과, 2차 설문조사 결과, 요걸 갖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사건 면접을 통해서 도출된 7개의 점진적 연구 개발 전문 직무 영향 모델하고 1차,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상위 7개 중에서 5개가 색깔을 입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여기서 도출된 요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부분을 좀 제거를 시키고 공통적으로 상위에 부진하고 있는 5개에 대해서만 2차적으로 점진적 직무 영향 모델로 좀 얘기가 선정했어요. 근데 이 5개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직무 영향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다 해봤는데 뭘 더 해봐야 되냐. 그래서 구조별로 한번 쭉 뿌려봤어요. 쭉 뿌려보니까 이 5개에 대해서 추진력, 문제 해결력, 문제의식, 의사소통 능력은 지금 팀에 이렇게 골고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객 지향은 특정 부서에만 별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일단 고객 지향을 갖다가 제거를 시키고 일단 이 4가지로만 좀 영양 모델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력을 보니까 공통 직무 영향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일단 제거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연구개발 본부에 적합한 전문 직무 영향은 이렇게 3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요 전문 직무 영향 대신 요 전문 직무 영향을 써서 평가를 하는 걸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영양 분야의 선구자인 스페이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묻은 영양은 20개로 구분을 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그 24개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 툴에 대해서 12개에 대해서만 일단 매칭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칭 작업을 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문 직무 영향에 대해서 저희 영양項目하고 스페이스 영양 모델을 비교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최종적으로 확정된 영양 모델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행동 지표까지 마련을 하고 조직원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영양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영양 모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수 교육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요구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영양 모델하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조금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역량 모델 외에 다른 역량 항목에 대해서 교육의 요구도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치 요구도 분석과 루카스 포커스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 중에서 중복 우선순위를 판별해가지고 선택된 역량 항목을 역량 강화 교육에 일단 포함시키는 것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결과에 유념하지 않고 일단 확정된 역량 모델에 대해서는 일단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포함되지 않은 교육 요구가 있으면 일반 선택 교육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유도하고 중요도에 대해서 신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유도가 뭐냐면 역량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을 말하는 거고, 중요도가 뭐냐면 그 고성과를 갖다가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을 역량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릿지 요구도하고 루카스 포커스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브릿지 요구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하고 필요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을 해서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구출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필요 수준에서 현재 수준 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 수준의 평균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도에 대해서 가중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교육 요구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포커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갭하고 중요도하고 그걸 가지고 일단 산정도 형식으로 포지셔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요도도 높고 지금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랑 필요한 역량이랑 갭 차이 요 두 개가 일치하는 이 일사분면을 교육의 우선순위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브릿지 요구도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K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두 개 표본에 대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어야 교육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T-밸류 값도 잘 나와 있고 P-밸류도 0.05 이하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본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12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교육 요구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 항목이 또 너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루카스 포커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도 높고 보유도 그 탭도 큰 그 항목을 보니까 뭔가의식, 의사소통, 문제의식, 문제결력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같은 표에 넣고 이렇게 보니까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추진력 부분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직무 역량 모델과 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력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도에서는 상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보유 역량하고 갭이 적어가지고 교육 요구도는 좀 낮게 나타나는 걸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역량 모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필수 교육 항목으로 가져야 할 거고요. 문과 의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역량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행동 특성이 아니잖아요. 지식이나 기술 스킬에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구성원들이 문과 의식을 이렇게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문과 의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서 문과 의식은 중요도는 중간 수준 쪽이 되지만 현재 보유 역량하고 갭이 큰 격차를 보여서 브릿지 요구도와 루카스 포커스 모델에서 상위 위치를 하고 선택 교육 항목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보 수집 분석력 같은 경우는 중요도 순위는 맞는데 개입이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브릿지 요구도에서는 3위를 했고 여기에 이제 중요도 순위를 갖다가 조금 아껴봤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보 수집이나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그런 중요도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교육 항목을 자꾸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넣으면 되는 최근 이제 개발의 트렌드입니다. 그 개인의 지식과 기술의 향상 베이스에 따면 지금은 이제 조직 목표와 유리한 역량 강화 쪽으로 가고 있고, 예전이 이제 증명학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 OJT나 학습 모임 같은 비증명 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고, 교수자 중심의 강의형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그렇게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커리큘럼 만드는 것까지 딱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거기까지는 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 당사 연구개발 전 조직원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이 역량 모델링 과정에서.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육 체계까지 수립을 해서 그 조직원들에게 보상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교육 훈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보상가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역량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반 조직원들이 원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너무 잘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근데 반면에 그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제시한 그 역량하고는 저희 결과하고 너무 많이 상이하더라. 이 두 가지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그래서 참 이걸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역량 같은 경우는 중요도 기준으로 노출이 되지만 교육 요구도 같은 경우는 중요도하고 교육도의 차이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역량 모델과 교육 요구에 대한 역량 기복이 조금은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요구도에 대해서는 2,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교육 체계를 갖다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직무 측량 역량 모델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한 다양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정말 신뢰가 있는 결과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까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팀별로 좀 세분화된 직무 역량을 좀 만들고 싶고 교육 항목까지 좀 제시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그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겨뒀으니까 계속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도출된 직무 역량 모델 기반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관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향후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이사님 지금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센트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저희는 그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인력 개발 근데 이런 거를 하시게 된 게 혹시 본인 직무와 전혀 상관. 근데 그냥 관심이 있어 친구는 이게 이제 혹시 어디 야간 대학원을 그렇지 이게 뭐 그냥 궁금한 건 알고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특수 연구가 참 좋은 기회가 됐을 텐가. 그래서 이제 이 역량 모델에 대해서 참 많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영양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른 거를 제시해 줘도 이게 영양평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그 전략과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고성과자에서 영양을 도출할 때도 나오죠. 설문조사에서도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완전 헛다리 짚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고 그거를 갖다가 회사 전략하고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교육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항목을 여기 포함시키는 쪽으로 PB를 했고 그다음에 회사 전략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이 역량에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고성과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쯤에 저희가 업체 근무할 때는 이 평가 방법으로 직무 역량을 어떻게 감안하고 결과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1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는데 그것이 내 분야에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죠. 부사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어쨌든 2년 동안 많이 배우셨을 건데 어떤 강의가 이 연구를 하는데 가장 큰 모티브, 뭐 접목이나 기본 베이스를 주시고 혹시 어떤 강의가 있으셨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기본 역량이라는 부분이 그 기본적인 자질 인성과는 어떠한 사실은 뭐 우리 좀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런 저런 역량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질, 소질, 인성 부분에서 사실 기준에 못 미치면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이 인성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인성검사를 특성검사, 인성검사를 면접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솔직히 이게 잘 걸러지지 않는 게 또 사실이고 이 역량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그 인성에는 여기는 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성과 베이스로 역량을 도출을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게 성과 중심으로 주성과를 전출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수능을 평가하고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보는 부분과 역량과의 관계는 따로 뭐 이렇게 저는 물론 스펜서 앤 스펜서 모델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성이라는 부분이 잘 이게 관찰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개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인성이 좋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성이 좋은 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개인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볼 수가 있고 또 타입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이 안 좋은데 팀 리더십이 좋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지고 고객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다 이렇게 인양 행동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교육 체계 최근 트렌드 변화 아까 그거 한번 해주시고 질문이 다 끝났는데 어떤 강의 부분이 혹시 좀 저는 복합적인 뭐 거냐? 전체 강의가 저한테 목소리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인사 관련된 또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들으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금 저기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느끼는 바입니다. 일반 과목 지금 영양 항목에 대단히 뭐 다 중요한 걸 요구 선순위로 잘 이렇게 뭐 선택을 해서 움직였는데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안인데 연구소는 저기에
또 다른 뭔가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연구소는 다른 형제이 하나도 없어도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뭔가의 개인적 기술이, 개인적 지식,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형태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모든 연구원을 동일화시키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모든 연구원을 한 개의 바구니에 한 개의 틀에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일반 관리 수준마다 들어갈 것 같은데, 연구원은 뭔가 독특한 책에 개인의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행동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 이 행동 특성이 개발이 되면 특성과하고 연결이 되고 우선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도 교육 체계가 역량 향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있고, 다음 직무를 또는 기술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엄청나게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직무 교육은 따로 있고, 요거는 이제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